네, 자, 챕터 44 근로관계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판례가 꽤 많죠.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판례들이 이렇게 쏠려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작년에 2017년도에 퇴직금 분할 지급의 효력과 관련돼서 이제 또 시험 문제도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근로관계 종료, 즉 이 종료에 관련된 파생된 쟁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게 개별법, 즉 근로기준법이 문제되는 그런 사안에서 상당 부분, 예컨대 한 7, 80% 정도는 이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고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정년, 그리고 퇴직금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부 근로관계 종료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따라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 하에서 이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은요, 물론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경우, 이걸 해고라고 하거든요. 이런 해고뿐만 아니라 근로자하고 서로 쌍방 합치한 의사에 의해서 그냥 근로관계 종료시키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뭐 일반적인 경우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는 거죠. 저 그만하고 싶어요. 너무 피곤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사용자가 알았어, 고맙고 이제 가라 이렇게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사용자가 넌 너무 이제 근로자에게 너무 업무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만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근로자도 저도 이제 여기 근무 요건 너무 안 좋았어요 하면서 그만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직장 그만두는 경우, 이게 바로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어떤 근로관계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에는 사직과 합의 해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건 합의 해지는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인 것이죠. 쌍방 간의 의사에 의해서 합의로 해지하는 것.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근기 적용이 안 돼요. 이것은 민법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민법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직통고와 합의 청약, 이것은 문제가 뭐냐면, 자, 사직통고라고 한다는 것은 딱 통고 이 자체로 여러분 느낌 오잖아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통고하는 것입니다. 저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의 청약은 뭐냐? 자, 합의 해지, 근로계약을 서로 깬단 말이에요. 이 깨기 위해서 근로자가 그만둘게요 라고 하는 것을 사직 통고라고 할 경우에는 통고가 도달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은 종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합의 해지 청약은요, 청약에 불과해요. 청약이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청약을 하더라도 사용자가 거기에 대해서 승낙해야지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재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구분 보시면 근로자 사직서 제출이 사직의 통고인지, 판례는 이게 통고라고 보고 있어요. 또는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이것이고요. 판례는 기본적으로 사직의 통고라고 보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근로자가 쉽게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그 회사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합의 해지의 청약에 불과하다 한다면 사용자가 나는 승낙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즉 회사 나가고자 하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지속적으로 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근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판례는 가급적이면 사직의 통고로 보아준다. 이 정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칙. 일단은 기간이 정함이 있다면, 즉 우리 1년짜리 계약을 체결한다고 할 때요.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기한의 정함이 없다면 언제나 사직의 의사 표시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1년짜리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요, 근로자가 조금 근무하다가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만둔대요. 사용자는요, 만약에 이렇게 한 달 정도 하다가 그만둘 줄 알았으면 이 근로자 뽑지 않았겠죠. 다른 근로자 뽑아가지고 안정적으로 어떤 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근로자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그만둔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거는 사용자는 또 새로운 사람 뽑아야 되고, 그 중간에 공백이 생겨버리고 굉장히 피곤하고 손해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항상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사직의 의사표시 통고로서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안 나온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제 실무에서 종종 있어요. 저도 한 몇 번 정도 이제 소송까지는 안 가고 내용 증명 오가면서 이제 좀 정리해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자, 지인이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자, 이것은 나는 사직하려고 원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서를 써서 냈을 때 근로자가 막 너무 화가 나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직서를 써가지고 항상 품에 안고 다닙니다. 언제든지 나한테 뭐라고 하면은 이 사직서를 저 부장 얼굴에 확 던져버리고 나올 거야. 이렇게 이런 마음가짐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 또 부장이 막 긁는 거예요. 긁으니까 근로자가 이 사직서 내겠습니다 하고 차마 던지지도 못하고 그 앞에다가 땅 하고 내려놨습니다. 이 경우에 판례는 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진짜 그만둘 것을 각오하고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판례는 표시한 대로, 즉 사직서 써서 냈으면 내 진짜 의사는 하직의 의사 표시가 아니라 내가 너무 힘들고 부담되고 억울하니 나 좀 잘 대해주세요, 이런 취지, 항의의 의사 표시로 사직서를 낸 것인데, 만약에 사용자가 그 사직서를 그대로 수리하고 나가라고 하면은 이거는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한다. 자, 다만 상대방이 비진리 표심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직서를 낸다는 것 자체를 그 상대방이 저거는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때는 이제 사직서 제출이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민법에 있는 그 법리를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사직은 취소가 가능하다. 이것도 민법 얘기입니다. 자, 사직 통고와 합의의 총약의 철회. 자, 일단 사직을 통고한 경우에 통과 기간이 경과 전이라도 철회는 불가능하다. 판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과 전이라 하더라도 철회 불가능하다. 왜냐? 아까 봤잖아요. 하직은 통고는요, 통고사가 도달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효력이 발생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어요. 그건 끝났단 말입니다. 끝난 것을 다시 철회할 수가 없다는 얘기,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이걸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정년 문제와 더불어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자, 원칙은요, 기간 만료 시 종료한다. 이거 해고가 아닙니다. 예외는요, 법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갱신 의무를 둔 경우와 반복 갱신으로 인해서 기간에 정함이 없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또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동 종료가 아니라 쭉 근로기간이 이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자동 억지로 종료시키면 이거는 해고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예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정년의 도달. 자동 종료 사유의 거의 핵심은 이 정년 도달 문제로 이제 귀결됩니다. 자, 정년 도달. 근로계약 종료 사유 특약이다. 자, 정년 보통 60세 또는 62세 정년이 다 회사마다 정해져 있거든요. 자, 차등정년제 적법성. 자, 정년을 차등화한단 말입니다. 자, 어떤 청소 직원분들을, 그 다음에 그 일반 영업 직원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차별 두는 것, 이게 합리적 기준이 있으면 적법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정년을 산정하는 기준은 실제 생년월일이고 그 근로자의 정년에 입사할 때 제출한 서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한 인사내규는 무효이다. 즉 실제 생년월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한다. 최근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용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자, 사업주는 정년을 일단 60세 이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업주가 근로자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보통 이제 청소노동자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58세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만약에 무시하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은 그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근로관계는요, 당사자 소멸로 인해서, 즉 돌아가신 경우죠. 근로자 사망 또는 회사 청산, 사업 양도 합병 등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하게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이건 자동 종료 사유잖아요, 그죠?
이거 정령 같은 것이. 그런데요. 자, 당사자의 의사도 아니고 또는 자동 종료 사유도 아닌 것, 이거는 뭐냐? 강제잖아요. 강제. 억지로 종료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해고가 되겠습니다. 자, 해고. 매우 중요하다. 자, 보신 것처럼 해고 의 보시겠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겠다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다. 이건 여러분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신다.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계약 종료되는 것입니다. 이런 종료시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자, 이것을 해고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해고를 제한하는 법리는요. 우리 누차 말씀드렸지만 징계 때도 말씀드렸어요. 자, 해고, 징계 등등, 이 징계는 금기법에는 징벌이라 표현되고 있죠. 이런 근로자의 불이익은 금기법 23조 1항에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제한된다라는 것, 또는 금기법 23조 1항 말고 다른 걸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그게 뭐였죠? 네, 민법인데 민법. 민법 제2조 권리남용 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런 해고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제한 법리가, 해고의 제한 법리가 이런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의 특징은 뭐였다? 금기법 23조 1항 같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사용자에게 넘어간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2조의 어떤 권리남용 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두 사용자의 해고가 권리남용에 해당된다는 점을 근로자가 모두 입증해야 된다는 점, 이것 때문에 금기법 23조 1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자, 23조 1항에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의 내용에는 뭐가 있느냐? 기본적으로 실질 정당성, 절차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정도. 그런데요, 이게 실무상 보니까 이 해고가 대부분 그냥 해고가 아니라 징계 해고로 이루어져요. 따라서 징계 해고가 이루어질 때는 우리 징계의 정당한 이유는 뭐였죠? 징계 정당성 판단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됐었죠? 실질 정당성, 절차 정당성, 그리고 마지막 양적인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해고가 실제 문제될 때는요, 이렇게 양적인 정당성까지 따져줍니다. 근데 이런 해고가 이제 뭐 징계하고 떨어져서 판단되어질 때, 해고에는 뭐 징계 해고만 있는 게 아니라 통상 해고도 있잖아요. 이런 통상 해고까지 다 포함해서 볼 때는 이렇게 실질 정당성과 절차 정당성을 따져주는 것으로 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만약에 해고가 통상 해고가 아닌 징계 해고일 경우에 이때는 양정의 정당성도 따져준다. 이거 여러분께서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차 이런 말씀, 수업 중에도 이런 말씀 드렸어요. 케이스 집에, 특히 김희선 교수님 케이스 집에 보면은 내용 사안이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어떤 거는 징계 해고로 봐서, 또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징계 해고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실질 정당성, 절차 정당성, 그리고 양적인 정당성까지 판단해주고 이제 그 다음 검토 사안의 경우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고요. 어떤 경우는 실질 정당성, 절차 정당성까지만 판단한 다음에 검토하고 사안의 경우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는요, 어쩔 수 없어요. 근로자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즉,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맨 마지막에 주장하기를 나한테 이러한 징계 해고는 너무 과하다라고 주장했을 경우에는 무슨 말이에요? 양중의 정당성 따져달라 이런 얘기고요. 그것이 아니라 단지 부당 해고임을 다투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양중의 정당성까지 안 따져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헷갈린다, 징계 해고인데 헷갈린다, 그러면 그냥 실제 정당성, 절차 정당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적의 정당성까지 써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실무에도 이렇게 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보시고, 아무튼 실질 정당성은 뭐냐?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 등등을 말하는 것이고, 절차 정당성은 절차 규정이 있는 경우, 그거 위반했을 경우 무효이다. 절차 정당성 관련돼서는 우리 징계할 때 배웠던 것과 동의를 합니다. 자, 이러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정도, 입증 책임 판례는, 자, 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누가 입증해야 된다?
사용자가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자, 입증 정도. 판례는 정당한 이유에 대한 입증 정도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이 있어서도 되지 아니하는 자연과학적인 증명은 아니다. 하지만 특별한 수단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 검토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면 된다. 그리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입증 정도. 통상인을 기준으로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 이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 이 입증의 정도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자, 이제 해고인데요. 해고의 사유 중에서 일신사행의 사유, 행태상의 사유, 그 다음에 근로자 책임 있는 사유 판단 기준 등등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신상 보시는 것처럼 행태상의 사유, 행태, 업무 관련 행태. 자, 근로자가 계속 결근하고 지각하고 조퇴 반복할 때 해고 가능하다. 자, 근로 거부하거나 명령 이행 거부 시 마찬가지로 해고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불완전하고 하자 있는 근로 제공하는 것, 이 경우에도 하자 있는 제대로 업무를 못 한다는 거죠. 주로 이런 게 언제 있습니까? 업무 조성권자 이런 경우가 이제 바로 그런 업무 조성권자에 대한 해고, 여기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 이외의 행태. 자, 사생활 비행. 우리 지난번에 아모레퍼시픽 관련된 직원들 얘기 한번 봤었죠. 택시기사 폭행하는 사건 있잖아요. 이런 사생활 비행은 원칙적으로는 해고 사유 아니다. 우리 그때는 징계 때 배웠거든요. 징계 사유 아니다. 원칙적으로. 하지만 그러한 구속으로 인해서 장기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하고 비행이 기업의 사회평가 훼손 시 해고가 가능하다. 자, 그런 비행이 그 기업의 막대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요때는 징계, 해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 판단 기준.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여러 가지 종합 고려한다는 얘기예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 내용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이것은 별도로 또 볼 거예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자, 이거는 근로자의 규칙 사유와는 무관합니다. 대량 가문 존치로 엄격한 해고 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암기할 또 배울 텐데, 기본적으로 김피공군이다. 지금 법 규정이 나와 있어요. 등기법 23조,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긴박한 경영상에 필요했어야 되고, 해고 회피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로자 대표와의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고. 사용자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경영상 해고하려면 고노부 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상 해고의 조치. 사용자는 정리해고 근로자를 우선 고용해야 할 것이며 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정부는 해고 근로자에 대한 생계 안정, 재취업 등의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단체협약 취업규칙상의 해고 사유 및 절차적 제한 별도로 다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잠깐 보시겠습니다.